GP 복무 시절 귀순자 구한썰 뚠딴뚱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6군번으로 중서부 전선에서 GP 수색중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했던 청년입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에 앞서 필자는 밀덕임을 알려드리며 그것이 제 군생활과 본설에 사건이 있게 되는데 미친 영향이 커서 미리 참고시켜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밀덕이시래요. 뚠딴뚱님이 밀덕인데 닉네임은 왜? 때는 바야흐로 제가 마지막 회차 GP를 타게 된 병장 때 17년 12월 한겨울에 GP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지 않을 때였고, 군필이신 분들은 아실 그 미묘한 군대 내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다는 기분에 젖어있을 때였죠. 당시 저도 마지막 GP를 타고 있을 때였고, 저희 부대의 사단장, 소대장 등 모두 타 부대에 전출로 갈 시즌이었죠. 한마디로 어찌 보면 모두가 느슨해지려면 얼마든지 느슨해질 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밤에서 새벽까지 시야가 양호했는데 제가 새벽 근무 마치고 아침에 해 뜰 무렵 옥상에서 보니 GP 밖에 짙은 안개가 쫙 깔리고 있었습니다. GP는 고지에 세워둔지라 거의 산의 정상마다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심한 안개가 낄 경우 GP 철책 안까지 안개가 끼곤 해서 안개가 존나게 끼면 현존 감시 장비는 무의미해지고 오직 육안과 귀로 적을 식별해야 했죠. 그때 갑작스러운 농무가 끼면서 GP 철책 밖에 약 300m까지 시야가 나오던 때라 제가 교대하는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땡됐다. 전원 투입이네. 고생하겠네. 그러고 밥 먹고서 취사장에서 기지개를 피며 하품하는 순간 상황실에서 방송을 켜고 다급한 제 후임 목소리로 전원 투입 외치는데 이게 뭔 훈련 상황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심지어 그럴 일도 있을 법한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지? 이라는 생각이 스쳤고, 취사장에 있던 병력들이 쏜살같이 전원 투입! 복명복창 후 자신의 총기와 장구를 챙겨서 제 위치로 튀어나가더군요. 저는 당시 영하의 온도에서 반팔, 쿨티, 반바지, 슬리퍼 차림이라 아무리 내가 추위를 안 타지만 이대로 장구리만 입고 나가면은 죽는다는 생각에 동계 활동복 상의만 추가로 덧입고 방탄조끼에 방탄모, 총기를 들고 공용화기 진지로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모니터를 보니 어떤 사람이 GP 전방 150m에서 손을 들고 휘젓고 있었습니다. 뭐야? 라는 생각에 진지 철책 밖을 육안으로 보니 리얼로 사람이 추위에 떨면서 손을 원모양으로 구리며 저어대고 있었죠. 고가초소에서 근무자 사수이던 제 마투임이 소리를 빽빽 지르며 귀순자냐고 묻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귀순자냐! NO! 귀순자냐! 그 순간 저는 씨바 저걸 북한군이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어깨에 붉은 견장이 있고 복장도 북괴 동계복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제 후임이 조치를 1차로 하여 무장을 해제시킨 터라 나중에 보았는데 그 북한 병사는 88식 보총 AK와 실탄 90발, 수류탄 3개, 탄입대 등 단독군장 차림으로 세팅해서 넘어왔습니다. 돈 많이 받았겠는데 그때부터 이건 진짜다라는 걸 인지하고 저희 분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상부에게 지휘를 시작했고, 당시 안개 속에서 쏙 튀어올라온 북한군 병사 고가 근무 초병들이 잘 잡아내어 무장 해제 및 안내하였고, 부소대장과 작전분대가 이를 GP 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해서 별탈 없이 작전이 속게되었죠. 이게 실제 상황이 되고 그래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북한군이 막상 앞에 오니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귀순병을 데리러 나가는 작전분대 분대장이던 제 동기에게 땡땡아 몸 조심해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배그하신 분들은 레드닷으로 적을 쪼듯이 저는 그 귀순병사가 포박되어 들어올 때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대비해서 광학장비를 켜고 실탄 장전 후 그 친구를 조준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차하면 모잠비크 드릴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박아줄 각오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측 GP에서 귀순자가 생긴 걸 뒤늦게 알고 추격좌 한 분대와 13명이 안개 사이로 포착되었고, 일부 안개가 거치면서 녀석들의 동태가 보였는데 저희 측에서 경고방송 후 K3 기관총 20발을 지정된 경고 사격지에 긁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식들도 불규칙적으로 자동으로 놓고 아군 측 지역에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크게 겁나 큰 소리로 엎드려 씨발 엎드려 라고 소리쳤고, 지상부의 모든 인원이 총성이 멎을 때까지 은업해야 했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감시 중에 적 추격조 13명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식별되었고, 이 자식들이 강에 발을 담글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경고방송을 한 차례 더 했더니 전부 미동도 없이 멈춰서서 저희 쪽을 쳐다보더군요. 당시에 저격수 직책을 맡던 간부가 제대로 저격총을 다루지 못해서 교육도 갔다 와갖고 한 김에 제가 가르쳐주기도 했었는데, 마침 그 간부가 좀 불안해 보여서 저희 분대원들을 공용화기에서 배치 후 상황 어찌어찌 해서 제가 저격총을 잡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 총의 0점은 제가 맞춰놨던 게 아니더라. 우선 삽탄 후 스코프 배율 조절과 초점을 맞춰서 적 인원을 추적 감시하면서 그나마 그곳의 자세가 괜찮게 나오면서 제가 엄폐 가능한 포인트를 잡은 뒤 아치게 털끝이라도 하나 피해를 입으시 사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너무 드라마틱해지는데? 물론 그 지경까지 갔다면 전투를 치렀겠지만 당시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만큼 노력을 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고서 추가로 건너온 귀순자나 침투조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점심쯤이나 지나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리고 감시 단계가 올라갔지만 일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취사장에 내려와서 왕뚜껑을 먹으면서 와 씨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허탈감과 동시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후로도 이와 같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특급 전사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단장님이 처음으로 모든 GP 인원을 격려해주며 박수 쳐주면서 싸이버거를 3차례나 올려주셨습니다. 야 싸이버거가 거기까지 배달이 됐어? 야 나중에 통일되면은 평양까지 싸이버거 배달 가겠다. 개성까지는 다이렉트로 가겠는데? 그분은 그 후 청와대로 발령을 받아서 갔고 별이 하나가 더 늘어났으며 저희 소대장도 그토록 원하던 장기는 깡총 뛰어넘었죠. 문제는 병사들도 기대에 부풀어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다들 훈련받은 대로 아니 더 적극적으로 잘했으니 딴에는 보상을 받겠지 했는데 사령관님이 딱 저희 인원수에 맞게 뿌린 포스타 표창을 진급에 눈이 먼 각 부대 간부들이 저희 측에 8개만 추리고 다 지네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제 후임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뭐 받아서 밖에 나가서 기억되고 싶은데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각자 뭘 했는지 다 남아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말았죠. 웃긴 거는 소문대로 귀순자를 처음 보았던 고가 초서 초병 3인은 GP를 조기 철수해서 30박 31일 휴가에 군단장이 주관하는 행사 열어주고 헬기 타고 휴가 나갔습니다. 뒤늦게 저녁 후 그 귀순병사가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니 그때 자기네들 초소에서 과자 만든 걸 선임들이 처먹고 그 병사가 먹은 거로 몰아서 소대장한테 뚝 까맞고 서러워서 밤새 서글펐는데 선임들은 근무 시간에 처자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개도 끼고 죽을 각오로 해서 왔다더군요. 시야권에 쏙 올라오자마자 무장해제 시키고 수화했던 후임이 기특할 나름이었습니다. 참 웃기기도 재밌기도 살벌하기도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쓰다 보니 빠진 부분도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언젠가는 썰렁설레 써야지 했던 걸 드디어 써봅니다. 당시 함께했던 전우들 그리고 그 앞에 후 지금까지도 임무를 다한 이들과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전우까지 모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웃으며 잘 사는 듯 보이는 당시의 귀순병사 땡땡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시는 개보형님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중간에 갑자기 스나이퍼가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약간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그런 조금의 미사오구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앞뒤에 그런 것들이 전미사, 접두사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또 조금 들어가 줘야 또 얘기가 또 이쁘고 또 이게 보기가 좋고 그런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말이잖아 이거 이거 이러는데 그냥 쳐보세요. 예.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장비를 들고 오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AK 한정이 우리나라 돈으로 막 한 몇천만 원씩 준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그 비행기 타고 온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몇십억을 받았다고. 전투기 끌고 미국이 끌고 온 사람은 적의 무기나 적의 그 장비를 갖고서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 걔네들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들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노후됐는지 또 그 무기 같은 거를 그렇게 들고 나오면은 보상을 받는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또 누가 아냐? 핵폭탄 실은 그 운전병이 또 에라 모르겠다 씨발 설마 핵폭탄에다가 총을 쏘겠냐 그러고서 트럭 타고서 핵폭탄 싣고서 내려올지? 그거 싣고 내려오면 한 우리나라에서 한 1000억 주겠다 야. 그 핵탄도 연결하고서 그 둘이서 짜고서 지금 이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그냥 왕국처럼 살 수 있겠지? Run. 발굴하고! 저 새끼들 갑자기 RPM을 왜 저렇게 올리네?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왜? 핵폭탄이면 한 2천억 안 받겠습니까? 우리도 저거 타고 가시지 말입니다. 동목을.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존내 싸우겠지. 저 총으로 아이고 저거 쏘면 우리가 다 죽네 어떡하지 마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 그들을 핵폭탄 싣고서 그냥 DMZ 사이로. 근데 DMZ 사이로 넘어오다가 대전차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